손주를 기다리는 아침. 새벽녘 시골 마을은 아직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벌써 분주했습니다. 닭이 울어대기 전부터 눈을 뜬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원래는 늙은 몸이 무거워 한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괜히 두근거려 더는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 민수가 오늘 집에 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만 살던 아이가 방학을 맞아 이곳에 내려온다니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민수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꺼내 씻었습니다. 알이 굵고 노란 옥수수를 손질하다 보니 아이가 지난번 왔을 때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또 주세요. 하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냄비에 소금을 넣고 불을 올리자 금세 부엌 가득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민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 향기가 맞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장독대를 바라보니 햇살이 지붕 위로 천천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위에는 이슬이 맺혀 반짝였고 마당 모퉁이 감나무 위에서는 참새들이 모여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장독 위에 앉아 꼬리를 살살 흔들며 졸고 있었고 멀리 논두렁에서는 개구리 우는 소리가 은근한 배경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런 풍경은 나에게는 일상이지만 민수에겐 아마도 신비로운 동화의 장면처럼 보일 것입니다. 도시의 시멘트 벽과 자동차 소리에 둘러싸인 아이에게 이 자연이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은 예전만 못해지고 기억도 자주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온다는 말만 들으면 신기하게도 힘이 납니다. 그 웃음 하나면 늙은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듯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기쁨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소박한 데서 비롯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옥수수 냄새가 부엌 가득 번져갈 즈음 대문 밖에서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얼른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흙길을 찾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두 팔을 활짝 벌린 민수는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품에 와락 안긴 아이의 두 손이 내 목을 감싸는 순간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이렇게 많이 컸구나. 나는 녀석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까르르 웃으며 내 목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지난 세월 쌓였던 외로움과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당 가득 꽃이 핀 듯 환해지고 내 늙은 심장은 다시 청춘처럼 뛰었습니다. 민수를 품에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이의 눈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시 아파트에서만 보던 회색 벽과 엘리베이터 대신 낮은 기와 지붕과 오래된 나무 기둥이 있는 시골집은 그에게 마치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민수는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마당 곳곳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아이의 손가락이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건 장독대란다. 옛날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가두는 곳이지. 햇볕과 바람을 받아야 맛이 깊어지거든. 민수는 우아하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아마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만 장을 보던 아이에게 이렇게 큰 항아리에 전통의 맛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마당 끝에 놓인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기자 민수는 또다시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물은 수도꼭지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땅속에서도 나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레박을 내려 시원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버석한 나무 두레박에서 물방울이 반짝이며 쏟아지는 모습을 본 민수는 마치 보석을 보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을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자 민수는 손을 입술에 대고 호흡 불며 한 모금 삼켰습니다. 시원해요.
그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따라 웃음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마당 한쪽에서 참새떼가 모여들어 좁쌀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더니 두 팔을 퍼덕이며 참새를 따라 뛰었습니다. 새들은 놀라 파르르 날아올라 기와지붕 위로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돌아보더니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새들 진짜 빠르네요. 나도 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더 멀리 날 수 있단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 날아가면 되는 거야.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무언가를 꼭 마음속에 새기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옥수수 익는 냄새가 더 진해지자 민수는 달려와 냄비를 들여다보며 코를 킁킁댔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다 됐어요? 나는 웃으며 뚜껑을 살짝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란 옥수수를 본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서 세상 모든 기쁨이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골의 풍경도 장독대와 우물도 참새와 옥수수, 냄새도 이 모든 것들이 손주의 눈에는 작은 놀라움이자 새로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 남은 날마다 민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고.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 담긴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나누며 이 아이가 언젠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작은 등불이 되도록 말입니다. 점심을 먹고 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는데 민수가 옆에 와서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잠시 장난감을 만지던 아이가 갑자기 제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을 손가락으로 만지더니 천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손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나는 잠시 웃음이 나다가도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아이가 몰라서 묻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그 주름마다 담긴 세월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살며 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주름은 그냥 생긴 게 아니란다. 내가 젊었을 적에 겪은 세상은 지금 너희가 사는 세상하고는 참 많이 달랐지.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전쟁이 났었거든. 민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전쟁이요? 총 쏘고 탱크 나오고 그런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귀에 맴도는 굉음, 불빛, 그리고 피난길의 아우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때는 매일이 무서움의 연속이었단다. 밥 한 그릇이 귀해서 쌀 한 톨이라도 허투루 흘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꼭 쥐고 먹었지. 밤에는 비행기 소리만 나도 다들 지하로 숨어들었고 아침에 깨어나면 또 누군가가 떠나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 속의 어둠이 밀려왔지만 아이에게는 두려움보다도 배움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를 도우며 살아남았어. 옆집 아저씨가 고구마 몇 개를 건네주면 우리 어머니는 그걸 쪼개어 다시 나눠주셨지.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때 알았어. 사람이 살려면 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장난기 많던 얼굴이 어느새 진지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서로 도와줬으니까 할아버지가 살아남은 거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늘 남을 도우려고 애써왔어. 그게 전쟁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지. 잠시 바람이 마루를 스쳤습니다.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친구들 도울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안 두고 같이 할래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따뜻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뒤에도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민수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전쟁 끝나고는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만 계셨나요? 나는 아이의 질문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지, 민수야.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편해지는 건 아니었단다. 다만 그때부터는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야 했지. 학교도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도 다시 모여들었어. 할아버지도 그 속에서 조금씩 꿈을 꾸기 시작했단다. 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글을 쓰고 싶었어. 전쟁 속에서도 몰래 일기를 쓰곤 했지. 누가 보면 혼날까봐 작은 종이 조각에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단다. 언젠가 내가 겪은 이야기를 글로 남겨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는 게 그때의 꿈이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거군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책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단다. 글자 몇 줄 속에 눈물이 담기기도 하고 웃음이 담기기도 하지. 그래서 나는 늘 책 옆에 있고 싶었어. 잠시 말을 멈춘 뒤 나는 또 하나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그 시절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단다. 민수의 눈이 또다시 커졌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요? 혹시 할머니예요? 나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할머니를 만나기 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 그때는 아직 젊어서 마음이 설레는 일도 많았거든.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있던 모습, 햇살이 머리칼에 내려앉던 장면, 수줍게 웃으며 연필을 빌려 달라던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 맑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나와 함께 꿈을 이야기해 주던 사람이었지. 나는 글을 쓰고 싶다고 했고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단다. 우리 둘은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했어. 민수는 숨을 죽이며 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그분이랑 결혼하셨어요?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세상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거든. 집안의 반대도 있었고 각자의 길이 달라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은 내게 상처로만 남지 않았어. 오히려 그 시절의 설렘이 지금까지도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단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꼭 지켜내지 못하는 꿈도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 헛된 건 아니란다. 그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평생을 빛내주는 등불이 되거든.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그런 등불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마루 끝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가던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O projeto Juntos Educar. 또렷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더욱 진심을 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지.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원하고 남들보다 잘나고 싶기도 하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그런 게 아니더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이야.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해지지. 전쟁통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버텼던 건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었어. 그저 서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뿐이었지.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굶주림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단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마음만으로는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마음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지.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는 마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려는 마음이란다.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햇살을 봐라. 구름이 아무리 가려도 결국은 비집고 나오지 않니? 사람의 마음도 그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그 진심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치듯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친구들한테 잘해야겠어요.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놀릴 때 말려주고요. 나는 크게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용기란다. 남을 도와주는 건 때로는 싸우는 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 하지만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지.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후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 내가 지켜내지 못한 꿈과 사랑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손주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작은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놓친 것들을 이 아이는 이어갈 수 있겠지. 내 삶의 의미가 결국 여기서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상이었습니다. 민수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란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마음만 곧게 세우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깜빡이더니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만큼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한 적 없어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후회라. 세월 속에 묻어둔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켜내지 못했던 젊은 날의 사랑, 끝내 이루지 못한 글쓰기의 꿈,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크고 작은 바람들. 그러나 그 모든 후회들이 지금 이 순간 손주의 눈빛 앞에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후회가 왜 없겠니? 하지만 민수야, 후회가 있다는 건 살아왔다는 증거란다. 선택을 했기에 아쉬움이 남는 거고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뜻이지.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후회하면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나는 잠시 미소 지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는 이겨내는 게 아니라 품고 가는 거란다. 그 아쉬움 덕분에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 할아버지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도 다 그 후회 덕분이란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마루 끝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지만 눈빛 속에 무언가 깊은 울림이 스며든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더라도 괜찮겠네요. 후회가 있으면 할아버지처럼 누군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다. 우리 민수가 벌써 다 큰 어른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나의 지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내 발자취가 이 아이의 마음에 작은 흔적으로라도 남아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에 따뜻한 등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나를 늙게 했지만 동시에 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순수한 질문과 대답 속에 끊어질 것 같았던 시간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자 시골집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엌 창으로 스며드는 붉은 빛은 오래된 나무 식탁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저녁 준비가 무르익었음을 알렸습니다. 나는 민수와 함께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옮기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보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할게요. 민수는 자신 있게 반찬 접시를 들고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김치, 나물, 그리고 갓 부쳐낸 달걀 부침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시골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덕분에 밥상이 더 맛있어 보이는구나. 민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따끈한 밥을 한 숟갈 떠넣자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김이 올라오는 옥수수찜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할아버지, 진짜 달아요.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음식보다 이 단순한 옥수수 한 입에서 아이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이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장독대에서 참새를 쫓던 일,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던 순간, 그리고 내가 들려준 전쟁 이야기를 차례차례 떠올리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 목소리 속에 깃든 진지함과 설렘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마치 내가 오늘 하루 새롭게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또 올 수 있죠? 방학 끝나도 학교 끝나면 또 올래요. 나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 올 수 있단다. 이 집은 늘 내 자리를 비워두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은 환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내 늙은 인생이 충분히 값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난 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울려 퍼지고 별빛이 하나둘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여기 있으면 시간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시의 빠른 삶에 지쳐가는 아이에게 내가 잠시라도 안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별을 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세대의 차이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마음만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따뜻하게 끝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부모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아이는 떠나기 아쉬운 듯 계속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나는 옆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두 발이 흙길 위를 바쁘게 오가며 마치 이 집의 모든 풍경을 눈에 새겨 두려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도 되죠? 대문 앞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언제든 올 수 있단다.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활짝 빛났습니다. 그리고 차에 오르기 전 내 품에 와락 안기며 속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했어요. 또 올게요. 차가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갈 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여전히 내 품에 남아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주는 고요함이 순간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쓸쓸함보다 따뜻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옥수수 삶던 냄새가 남아있었고 마당에는 아이가 뛰어놀다 흙을 묻힌 작은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는 아이가 장난삼아 올려놓았던 작은 돌멩이가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그 흔적 하나하나가 내게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위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결국 오늘을 위해 있었구나. 손주와 함께한 하루는 그 어떤 젊은 날의 꿈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순간보다도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별빛이 하나둘 떠오를 무렵 나는 다시 민수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얼굴, 맑은 목소리, 그리고 할아버지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라고 속삭이던 순간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긴 밤이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민수가 오면 오늘 못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자. 더 많은 노래를 불러주고 더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주자.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떠난 뒤의 고요함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끝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건강히 살아서 민수를 환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손주와 함께한 하루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내 삶에 남긴 울림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두 손의 온기, 순수한 눈빛 속에 담긴 질문. 그 모든 것이 내 늙은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라고 느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아이들도 제 가정을 꾸리며 멀어졌습니다. 마을의 길 위를 걸을 때면 바람만이 벗이 되어 주었고 해질녘 빈마루에 앉아 있으면 깊은 고요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민수와 함께 웃고 떠들며 살아낸 순간들이 그 고요를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세월이 우리 몸을 늙게 하지만 사랑과 기억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손주는 나에게 미래의 희망이었고 나는 손주에게 과거의 교훈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이렇게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긴 강처럼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떠난 빈 마당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아이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내가 살아낸 세월의 고단함 속에서 얻은 깨달음, 지켜내지 못한 꿈과 사랑이 남긴 아쉬움, 그러나 끝내 나를 버티게 한 희망. 그것들을 아이의 가슴에 작은 등불처럼 심어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등불이 길을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늘 밤 창문 너머로 별빛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의 오늘이 빛났다. 그리고 내 덕분에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웃음 속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손주의 발자국 소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